지금은 혼공시대, 혼자 공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방법 4가지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지난 7월 19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SBS 스페셜에서 지금은 혼공시대, 당신의 아이는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까? 라는 프로그램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그 방송 보셨나요? 그런데 그 방송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방법 4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혼공은 혼자 공부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공, 혼자 공부하는 것은 이미 예전에도 있던 개념입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2010년대 초반 자기주도 학습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며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10년 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혼공 열풍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학교, 선생님, 부모님 없이 본인의 방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별개로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극소수의 고학년을 제외하고는 자기주도 학습, 혼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릴 때부터 시작된 사교육이 주된 원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그럴 만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 이전에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저 아이가 학교와 학원에 잘 다니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들, 우리 아이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7월 19일 방송된 SBS 스페셜은 중학생 이상에게 적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의 일부 내용에 힌트를 얻어 초등학생들에게 알맞은 우리 아이 혼자 공부하는 방법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아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길러주는 3가지 방법은 이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그 영상부터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혼자 공부하는 방법 4가지. 첫째, 계획적인 공부를 한다. 어찌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 공부를 한다면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는 수학 공부, 11시부터 12시까지는 영어 단어 암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과학 공부, 4시부터 6시까지는 한국사 책 읽기 등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플래너를 작성하거나 포스트잇에 하루 공부 계획 세운 것을 써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에 따라 꾸준하게 실천을 합니다. SBS 방송에서는 공부를 할 때 시간으로 계획을 짜지 말고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익숙해진다면 그 뒤에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 공부하다가 갑자기 영어책을 꺼내고 그러다가 위인전을 읽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공부를 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은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수학을 못하고 어려워한다면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수학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지만 막상 수학책을 보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는 잘못된 습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공부 계획을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것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으면 밤에 잠을 자기 전 본인이 작성한 플래너나 포스트잇을 보면서
실제로 잘 공부하며 실천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계획, 실천, 반성의 루틴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둘째, 매일 공부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공부 일기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본인이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전 본인의 공부 일기를 꺼내놓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공부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부 일기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백지 공책입니다. 그 백지 위에 본인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하나씩 씁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기는 하루 일과 중 중요한 일을 떠올리며 있었던 일과 그때의 본인 생각이나 느낌을 주로 기술한다면, 공부 일기는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백지 위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 일기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대부분 교과서를 보거나 문제집을 풉니다. 그것을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덮고 백지 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아마 제목밖에 못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중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낮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자기 전 공부 일기를 쓸 때 무엇을 공부했는지 과목부터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각 교통수단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떠올려 보며 기록하는 것입니다. 줄글로 작성해도 되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다시 책을 꺼내서 찾아봐도 무방합니다. 공부 일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공부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이 생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지에 그날 공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은 아이의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암기보다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본인만의 공부 일기 작성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습관은 훗날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 사실 단순한 지식의 암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AI 시대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컴퓨터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공부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시간을 더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에 천착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왜 그럴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바로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하고 나서 준서야,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본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후 대답합니다. 내가 알려줄게. 자석을 철로된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철로된 물체는 자석에 끌려오게 돼. 철로된 물체와 자석이 약간 떨어져 있어도 자석은 철로된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어. 이런 식입니다. 항상 공부를 할 때 본인과 대화를 하며 묻고 답하면서 학습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어 단어도 단어 자체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문장 속에서 어떤 뜻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넷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공부방과 잠자는 방을 따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공부는 책상에서 하고 잠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며 다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세상 편한 자세로 만화책을 봅니다. 반대로 침대에 누워서 교과서를 보거나 책을 보며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공부하는 공간과 휴식을 취하는 공간은 가능하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컴퓨터나 노트북 등은 거실에 두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겠지만 아이 방에 컴퓨터가 있을 경우 온라인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를 본다면 과연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1시간 동안 끝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성인들도 어렵습니다. 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관심이 가는 각종 자극적인 기사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클릭 한 번만 하면 신세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수업 영상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컴퓨터를 거실에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지금은 혼공시대, 우리 아이 혼자 공부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공부를 한다. 둘째, 매일 공부 일기를 쓴다. 셋째,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 마지막 넷째,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혼공은 자기주도 학습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실 초등학생들이 혼공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제가 이야기한 4가지를 기억해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혼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필요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